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거를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거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지난번에 나눠준 한 장짜리 프린트 한번 봐주세요. 한 장짜리. 자, 이 프린트. 자, 12월 말일까지 배운 한도까지 보는 겁니다. 이 프린트. 자, 프린트 봤어요? 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배웠지만 우리가 부가세를 알아야죠. 부가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 자, 한 장짜리 가운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가 있다? 2개.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가 있네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 1번, 2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2개가 붙죠? 왜 2개가 다 붙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 재산세의 부가세는 뭐다? 지방교육세.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국세. 양도세도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고, 나머지 세 녀석은 하나씩만 붙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은 뭐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세 가지로 구분되네요. 자, 왕기초가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등록면허세. 취득 관련된 세금. 그럼 보유 관련된 세금은 뭐가 있다 배웠어요? 매년 내는 거 재산세.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 관련된 세금은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그럼 부가세는 취득활동 보유 중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나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왜? 취득세의 농특세, 등록면허세의 농특세, 본세와 함께 가니까 취득 관련.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와 함께 내죠? 본세와 함께. 그럼 종부세니까 보유 관련, 농특세. 그리고 양도 관련될 때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한 글자로 다. 자,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함께 납부하죠? 그러니까 취득 관련.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붙어? 또 한 가지 재산세. 지방교육세니까 보유 관련.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시만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우리가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뭐가 있다? 납세 절차가 있죠? 납세 절차가 뭐다? 세금을 뭐다? 납부하는 절차는 뭐와 뭐를 거친다? 부과와 징수. 부과가 뭐예요? 부과.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부담시키는 것. 징수가 뭐다? 그럼 이제 부과시켰죠? 결정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럼 거두어 드리는 방법은 3가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신고납부하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고지서 발급.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를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부가 매년 내는 세금. 뭐가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뭐가 있다 이제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가 있죠.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에서 납입하는 것,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징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징수 방법이 본세와 함께 징수하니까 본세 따라다니죠.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보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보다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보통 징수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와 함께 보통 징수, 정부 부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세와 함께 징수하니까 양도세 같이 뭐다?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두 가지는 본세와 같이 납부하는 거니까 본세 따라다닌다는 세금, 본세와 함께 신고 납부도 할 수 있고 또는 보다 보통 징수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딱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자, 활동 단계에 나와 있잖아요. 자, 7번.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시만. 8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한 글자로 다. 자, 그리고 9번. 자, 9번은 뭐다 이거?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방분이 있고 그 다음 자원이 있고 시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소방분은 재산세와 함께 어떻게 한다? 보통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기 세 번째 9번 보유.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첫 번째 고지서에는 뭐가 찍혀 있어요? 재산세. 그리고 도시지역에 재산이 있다면 도시지역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뭐가 찍혀 있을까요? 지방교육세. 하나는 또 하나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네요. 자, 그 다음 10번은 뭐다? 인지세. 자, 인지세가 뭐라 그랬어요? 인지세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즉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사고 팔 때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취득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다. 이제 취득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리고 10번 지방소득세는. 자, 지방소득세는 뭐다? 우리가 사업하면 임대하죠? 사업하잖아요. 임대하면 뭐를 낸다?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처분하죠? 처분하잖아요. 양도하면 뭐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죠. 그럼 우리는 이에만 내는 게 아니라 뭐다? 여기에 몇 프로?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보유, 사업자가 처분 중에 생겨. 그럼 이에도 지방소득세 항상 10%는 별도로 신고 납부합니다. 고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취득과는 관련이 없고 뭐와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와 관련이 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요. 왜 종합소득세는 보유랑 관련이 있다? 임대 중에 과세하니까, 사업자니까. 여기에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신고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10% 이렇게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 자, 그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뭐를 배웠다?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배웠네요. 자, 그럼 프린트 한번 봐주세요. 꼭대기. 자, 오른쪽에 성립시기, 확정시기.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그럼 1번. 항상 이 프린트를 볼 때는 왼쪽에 순서를 알아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그럼 기본 과정에서는 뭐다? 6번까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1번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리고 확정까지 연결돼야죠. 그럼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모든 세금은,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나면 무조건 확정됩니다. 자, 무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무신고 등을 했을 때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지문이 길게 나옵니다. 시험은.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성립과 확정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되고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매년 누가 내는 거야? 6월 1일 주인이 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기 때문에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자, 그럼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정부가 언제 확정된다?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단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부자는 정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선택할 때는 누가 결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나왔어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지만 확정의 권한은 1차 권한은 확정은 누가 한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러나 선택하면 누구로 바뀐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이제 12월 달에 부자들이 종부세 납기죠. 자, 종부세 납기가 언제일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12월 1일부터 15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죠. 그래서 선택하면 뭐를 할 수 있다? 신고로 간다.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네요.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 줄여서 소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럼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세금을 과세할 기간은 1년이잖아.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뭐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프린트에 보면 6번 나와 있죠? 종합소득세. 줄여서 뭐다? 소득세.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항상 과세기간 1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몇 월 며칠이다? 12월 말.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거기 나와 있죠? 프린트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임대할 때 내니까 보유와 관련이 있고 매매업자가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양도. 그래서 6번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활동 중 뭐와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고 자 오른쪽 언제 성립한다? 역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무조건 어떻게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찬찬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진도를 좀 나가네요. 자, 오늘 뭐를 배운다?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 자, 이해를 하기에 앞서 항상 세법은 지난주에 배운 거를 프린트를 통해서 복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프린트 다운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지난주에 배운 거를 복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조세 채권. 조세가 뭐라 그랬다? 모든 세금. 우리는 채무지만 정부 입장은 채권이다.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정부 입장에서 풀어야 된다. 자,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쪽이 있다? 330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상당히 이해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해도 출제 비중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딱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럼 포인트를 알면은 뭐다? 답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갑소유 건물이 있다. 자, 갑소유 건물에 뭐다? 의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와 있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와 있다. 이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피담보 채권, 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있다. 피담보 채권. 근데 이제 세금을 체납합니다. 세금을 체납했다. 납부를 연체했죠?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서 뭐다? 매각 등을 통해서 뭐가 결정된다? 매각 대금.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이 결정됐다고요. 그럼 이 100억을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시험에서 뭐를 나온다? 100억에 대해서 배당 순위, 선순위도 될 수 있고 후순위도 될 수 있다. 그럼 용어 정리 한번 하죠?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서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 처분하잖아요. 그래서 압류에서 매각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납부를 연체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용이 발생하죠. 체납 처분비.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 징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항상 1순위. 배당받을 때 항상 2순위는 과세권자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금보다 우선하고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 1순위다. 자, 그래서 압류에서부터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우리는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이나 뭐다? 이런 세금보다 항상 우선한다고요. 1순위.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세채권은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법정기일. 이게 조세채권이에요. 법정기일. 왜 법정기일이 있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을 세법용어로 법으로 정한 기일, 법정기일.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일. 신고일. 그럼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 기초 몇 개가 있다? 3개.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취하면 뒷글자가 기억나야죠? 등하면 등록면허세. 이런 소득세는 뭐다? 한 번 내는 세금. 그래서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자, 그 다음 뭐다?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 즉 이거는 뭐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보통징수하는 세금. 뭐가 있어요? 재산세. 또 하나 뭐가 있다? 큰 거.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과. 보통징수하는 거죠. 그럼 보통징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보통징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정기일이 언제다? 고지서 도달리려면 큰일 나요. 발송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한 기일, 법정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보통징수죠. 보통징수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용어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이제. 자, 순서를 정해야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와 있어. 전.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전 위주로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우선 배당받는다?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한다. 그럼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이죠?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 와 있네.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조세보다 우선한다. 이게 답이에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나오면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한다와 우선하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후에 와 있어. 그럼 조세채권, 후에 저당권. 그럼 빠른 것이 뭐다? 후에 와 있을 때는 뭐다?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후에 와 있을 때 결국 둘 중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전에 와 있을 때는 저당권이 세금보다 우선하고, 후에 와 있을 때는 뭐다? 세금이 뭐다?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둘 중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뭐다? 문제가 뭐냐? 법정기일 전 저당권이 먼저 오면 항상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법에서는 뭐라고 나왔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를 타법에서 뭐라 그런다? 당해세. 당해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여기 나와 있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당해세.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한다. 이게 답이네요. 자, 그럼 재산에 부과된 조세, 큰 녀석,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으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한다? 피담보대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알아야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뭐다? 부가세. 취득세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뭐다? 재산세. 이것도 당해세입니다. 왜? 본세랑 같이 납부하니까. 그래서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 납부하는 거라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다? 소방분.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뭐다? 상속재산, 증여재산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알고 가야죠. 이것도 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뭐다?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나는 세금이다.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네 가지 이름. 하나는 뭐다? 재산세. 하나는 뭐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하나는 뭐다? 이다? 종합부동산세, 기타 등등,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기억하고. 자, 그러면은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저당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어떤 애가 우선할까요? 이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취득세야. 자, 취득세인데, 자, 취득세는 법정기일이 언제다? 신고일. 그럼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뭐가 우선해? 빠른 거. 그럼 이럴 때는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우선한다와 우선하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 후에 저당권이 와 있어. 그럼 취득세는 법정기일이 언제야? 신고일과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느리네. 그럼 이럴 때는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전후에 따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배당 순서가 달라진다. 그래서 취득세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나오면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근데 취득세 법정기일 신고일 후에 저당권이 오면 이럴 때는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 세 가지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누가 우선한다? 신고일과 저당권이 등기일 중 빠른 것. 단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뭐다?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거 우선해요? 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때가 되면 고지서가 무조건 날라오잖아요. 재산세. 그럼 법정기일이 언제야? 재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잖아. 그럼 머리 좋은 분들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들어가. 저당권이 먼저 들어가면 항상 조세채권이 후순위가 들어가죠? 자, 종부세. 딱 등기부등본 보면 증명서를 딱 보면 뭐다? 재산이 있잖아. 딱 보니까 종부세 고지서가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매년 고지서를 보낸다. 그럼 고지서 전에 설정을 먼저 하면
세금은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그래서 공익상 이유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정자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고지서 발송일, 납기 개시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게 돼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등이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세금들은 설정 순서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하고, 근데 신고하는 세금은 왜 무조건이 안 될까요? 이거는 설정자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 취득세다. 자, 제 날짜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세 가지는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러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한다? 비교를 안 한다.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답이고, 피담보된 채권과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가 답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답을 볼 필요 없고요. 자, 331쪽에 나와 있잖아요. 331쪽 3번. 그래서 기본서는 아주 잘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별 표시로 돼 있다. 그럼 양괄호 3번만 보면 돼. 자, 첫 번째 줄이 뭐다? 기본서로 들어왔어요. 법정기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잖아. 시험은 전만 나와. 전에.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예산을 매각했다.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서 담보된 채권들은 쭉 나와 있죠. 자, 담보된 채권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은 국세보다 뭐다? 우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선한다고요.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해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나왔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방교육세. 근데 괄호가 있잖아.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입니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예요. 절대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잡았네요. 자,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자, 요거를 배우기에 앞서 이거 금방 배웠잖아요. 조세 등과 임금 채권 사이의 우선 관계,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죠. 항상 뭐다? 체납 처분비가 1순위다. 참고로 1순위고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액 임차보증금 그리고 최종 3개월 임금 등은 뭐다? 2순위가 된다.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3순위가 피담보된 채권에 우선나는 세금, 가상금 포함해서 어떤 세금? 2에2잖아. 재산세, 종부세 등은 뭐다? 3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피담보된 채권, 그 다음 자 4순위는 일반 임금 채권, 최종 3개월 임금이죠. 그럼 3개월이 지나는 거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다? 피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조세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그럼 이에는 뭐다?
이에는 일반 채권 후순위로 밀린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뭐를 알아야 된다? 요에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나는 조세는 뭐가 있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뭐예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선 나지 못하는 세금은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겁니다. 빠른 거를 우선한다는 뜻이고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럼 요것만 알면 된다고요. 우선 나는 조세, 우선 나지 않은 조세. 그럼 이런 거는 앞으로 1월 달에 구체적으로 배워요. 자, 그 다음 조세 채권관 우선순위. 그럼 이제 피담보된 채권과 뭐다? 조세 채권이 이제 딱 있는데 세금이 우선한다고 결정됐죠. 그럼 세금관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담보가 1순위, 2순위는 뭐다? 압류한 조세채권이 2순위, 그리고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이 3순위.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담보와 압류가 부딪히면 담보된 조세채권이 압류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압류와 교부 청구가 경합을 벌이면 압류가 교부 청구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1순위는 뭐다?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뭐다? 교부 청구 순서.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이 우선한다. 그럼 국가 지자체는 징수해야죠. 그럼 징수금의 징수 순서도 있어. 그리고는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고, 이거는 이제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그러면 조세 채권 거두어 드리는 것,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가산금. 가산금이 뭐라 그랬어요? 연체이자, 순서.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되,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를 좀 해야죠. 자, 그럼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하잖아요. 우선하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무조건 우선합니다. 자, 근데 이 갑소유 건물에 뭐다? A 세무서는 담보 채권이 있어. 담보를 잡아놓은 게 있다고요. 그리고 B 세무서는 담보는 없고 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담보. 여기는 이제 담보 채권이 있고,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압류가 들어갔잖아. 담보 채권은 없는데 압류 들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 C 세무서는 뭐다? 내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합니다. 이렇게 다 과세권자잖아. A 세무서, B 세무서, C 세무서. 그럼 경합을 벌이잖아. 그럼 법에서 순서를 정해놔야죠. 그래서 담보가 1순위, 그 다음 압류가 2순위로 배당받고 3순위는 교부 청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의 등기일 중, 등기일과 세금의 신고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한다. 요 부분만 알아두면 돼요. 이게 돼야 앞으로 나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있잖아요.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어요. 이 자료가 이제 12월 중에 그림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11월, 12월은 뭐다? 가능한 한 필기를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라고요. 그래서 12월 하순쯤에 이 자료가 책으로 출판이 된다고요. 그럼 책으로 출판이 되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뭐를 배웠다?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뭐가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하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자가 예측이 가능하므로 공익상 이유로 이러이러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때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자, 1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11월, 12월은 기본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6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이 내용에서 배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2강 들어가겠습니다.